부자 관상 특징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관상에서 최고의 눈으로 치는 건 관상에서는 봉황의 눈이다 해서 우리가 나이가 먹는데 안 늙을 수 없고 안 처질 수 없거든요. 근데 가급적이면 그 속도를 조금 늦춰라. 가끔 오시는 손님들 중에 그것 때문에 관상이 더 안 좋아진 경우들도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35년 차 관상 전문가 김민정이라고 합니다. 정말로 부자 관상이라는 게 있나요? 있다면 어떤 특징들이 있나요? 부자 관상 특징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일반인들도 보기 쉬운 거는 이제 관상에서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관상에서 재물운을 보는 자리가 세 군데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이 눈에서 눈썹 사이, 여기는 이제 관상에서는 전택궁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부동산 운을 보는 자리예요. 집이라든지 땅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요즘은 또 뭐 주식이라든지 코인이라든지 이런 이제 자산을 보는 자리고요. 또 이 눈썹부터 코끝까지 여기는 이제 중년의 운을 보는 자리거든요. 그 중에서도 코는 어떤 이제 현금이 드나드는 통로다 해서 그 사람의 사회적인 활동운이나 또는 현금의 흐름을 보는 자리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는 자리가 입술이에요. 입술이 라인이 선명하고 그러면서 입술이 좀 도톰하고 또 그러면서 작은 입보다는 약간 큰 입술이 좋거든요. 이런 입술을 가진 분들 같은 경우도 말년에 현금 운이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요 세 군데가 또 다 좋은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극강의 부자. 그 다음에 이 중에 두 군데가 좋은 경우는 뭐 중산층의 부자. 그 다음에 이 중에 하나라도 잘 갖고 있으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 정도의 부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소득층의 얼굴에는 소름 돋는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신 적 있나요? 늘 보죠. 예, 하루에도 몇 명씩 만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고소득의 그런 운들은 예를 들면 이제 관상에서는 사회적인 활동운의 자리, 즉 말하자면은 이 사람이 얼마큼 왕성하게 활동을 하냐, 이게 곧 직업운으로 이어지고 그게 곧 소득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광대, 여기를 이제 광골이라고 해요. 양쪽 관골. 양쪽 관골이 계란 하나를 머금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잘 이렇게 솟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웃을 때 유독 이 관골이 이렇게 탁 살아나면서 관골이 아주 예쁜 이 광대가 찌그러지지도 않고 변형되지 않고 그러면서 너무 처지지 않고 딱 위로 리프팅한 것처럼 살아있으면서 광대가 살아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굉장히 사회적인 활동운이 좋고 그러면서 또 찾는 곳이 많고 그 다음에 그런 능력치를 또 인정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고소득으로 또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팔자주름. 이 팔자주름이 늙어 보인다고 해서 요즘 이렇게 시술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사실 관상에서는 이 팔자주름만큼은 절대로 어떤 시술이나 수술의 영역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부위거든요. 이 팔자주름은 관상에서는 범령이라고 해서 이 범령은 사람의 신체로 보면 두 다리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튼튼한 두 다리로 얼만큼 잘 뛰는지 걷는지를 보는 자리거든요. 이 팔자주름은 또 직업운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직업의 형태, 그 다음에 요즘은 이렇게 직업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씩 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직업군 안에서도 특히 고연봉을 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제 팔자주름을 보면 팔자주름이 짙고 그러면서 팔자주름이 아주 고르게 양쪽이 아주 잘 뻗어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이런 분들은 굉장히 사회적인 활동도 많고 그러면서 찾는 곳도 많고 두 다리가 바쁘게 일적으로 왕성하게 활동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고소득으로 또 이어진다고 볼 수 있죠. 말씀하신 특징들이 타고난 걸까요? 생활 습관으로 만들어진 걸까요? 사실은 타고나는데 생활 습관으로 어느 정도 만들 수도 있기는 해요. 예. 그래서 이 관골 같은 경우는 사실 타고나기를 되게 밋밋하게 갖고 있으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관골하고 범령은 사실은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활 습관으로는 많이 웃으라고 얘기를 해요. 진짜 많이 웃으면 관골이 앞으로 살아나고 법령이 짙어지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회적인 활동운도 좋아지고 직업운이 이제 확실해지게 되죠. 재물운이 좋은 관상인데도 가난하게 사는 경우는 왜 그런 건가요? 사람들이 이제 알기로는 관상만이 어떤 사람의 운명을 좌우지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관상, 사주, 운, 이름, 그 다음에 내 주변 사람들과의 궁합, 거기에 더해서 나의 습관, 태도,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어떤 이제 그 의미를 갖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운명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관상은 아주 좋게 갖고 있는데, 예를 들면 언상이 굉장히 좋지 않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관상도 되게 좋고 인상도 좋아서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어필하는 그런 인상도 갖고 있고 그랬는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뭐 너무 습관적으로 욕이 입에 배어 있다든지, 아니면 언상도 좋고 태도도 좋고 어떤 일을 해보니까 일도 잘했는데 습관적으로 남을 뒷담화가는 그런 어떤 잘못된 습관을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이분이 모든 사람들을 다 속일 정도로 그런 관상과 언상과 태도가 다 좋았지만 집에 들어가면 집이 너무 무질서하게 지저분하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어떤 풍수적인 거,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어떤 행동, 태도, 습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상만 잘 타고났다고 해서 이 사람이 좋은 관상으로 살 수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좋은 관상을 타고난 것에 더해져서 어떠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어떤 노력,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잘 지키는 어떤 습관,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원래는 부자 관상이 아니었는데 노력으로 성공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런 분 있어요. 예, 그런 분 있고요. 사실 관상에서는 그렇지 않더라도 제가 강의 다니거나 또는 방송할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내 관상이 좋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배우자가 굉장히 좋은 관상일 수도 있고요. 우리 부부는 관상이 안 좋은데 자녀가 이 가정을 또 이렇게 일으켜 세우는 그런 관상일 수도 있고요. 저희 손님 중에 한 분은 정말 가난하셨거든요. 아주 그냥 모태 가난 그런 분이었는데, 와이프도 잘 만났지만 그분 같은 경우는 내가 타고난 관상이 이렇게 좋지 않다면 좀 그래도 이 관상을 좀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습관이나 태도는 없을까? 뭐 SNS나 이런 유튜브나 이런 데서 엄청 찾아봤대요. 그래서 그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이불 정리랑 그 다음에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항상 그 자기 침구를 깨끗하게 항상 정리하고 집안 청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근데 내가 관상은 좋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뭐 풍수나 이런 거에서 현관이 깨끗하고 밝고, 그래서 운과 복이 들어오게 하는 그런 풍수 그런 팁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그런 게 없다면 내 집안의 그런 활기를 또 돋게 할 수도 있죠. 고소득층 관상이 아닌데 노력으로 만들어진 분들 보셨나요? 사실 운을 바꾸는 습관이나 케이스는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은 이제 관상에서 봤을 때는 눈빛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관상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가 다 관상이고, 그 다음에 이 관상 안에는 오행과 자연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눈썹은 눈을 보호하는 보수관이라고 해서 집으로 치면 지붕의 역할을 하고요. 눈은 태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눈에 모든 어떤 정기와 기운과 그 사람의 진실과 이런 게 다 담겨 있거든요. 근데 이제 관상을 보다 보면 눈이 굉장히 흐리멍텅하거나 또는 상대방을 쳐다보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몰라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항상 이렇게 정면을 보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항상 이렇게 바닥에 시선을 두는 분들, 이런 분들 있거든요. 이러면 운의 기운을 많이 뺏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시선 처리 같은 걸 잘 하는 방법, 이런 것도 내가 이제 어떤 운과 정기를 모으는
그런 게 될 수 있고, 그러면서 또 나의 자존감도 또 높일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웃는 게 굉장히 어색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웃을 때 항상 입을 가리고 웃거나 아니면 항상 활짝 웃는 게 아니라 본인은 웃는다고 최대한 웃었는데 남이 볼 때는 뭐 한쪽 입꼬리만 올라간다든지 해서 약간 썩도처럼 보인다든지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웃는 연습 같은 거를 좀 많이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관상에서 입술이 또 애정운이나 또는 배우자운이나 또는 그 재물운을 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약간의 어떤 메이크업이나 이런 것만 정성스럽게 해도 운을 높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입술이 되게 모호하거나 입술에 그 경계가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애정운이라든지 연애운도 부족하고, 그러면서 또 재물운도 또 부족할 수 있으니까 입술 라인만 잘 정리해서 메이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줘도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이 변화하는 시점이 있는데 보통 어떤 시기일까요? 그거는 사실은 이제 뭐 나이가 먹어가면서 얼굴이 변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얼굴의 변화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표정이나 안색 또는 어떤 사람한테 주는 기운의 변화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대부분 본인의 어떤 생활 속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 또는 어떠한 기운, 그 다음에 생활 속에서 이제 맞닥뜨린 어떤 안 좋은 일들, 이런 것들에 따라서 내가 거기에 얼마만큼 매몰되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더 이상 얼굴 관리가 안 되는 경지까지 이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을 예를 들면 밖으로 끄집어내는 작업부터 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매몰되기 시작하면 얼굴은 금방 망가져요. 예. 근데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얼굴만은 지켜라. 그러면 운은 다시 온다.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일이 안 되거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거나 뭐 사기를 당하거나 또는 뭐 내 뜻대로 어떤 이제 성취가 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자꾸 이제 동굴로 숨고, 그래서 대인 기피가 생기고 이제 더 이상 뭐 많이 접촉할 사람도 없으니까 얼굴 신경 안 쓰고 그냥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예뻐지라는 게 아니라 나한테 밝은 기운을 모으고 있어라. 그러면 반드시 좋은 운과 기회는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상담 오셨던 손님들 중에도 사업이 망하거나 힘들어져서 맨날 술만 먹는다든지 아니면 뭐 시름에 빠져서 맨날 뭐 잠만 잔다든지 이러면 더 이상 얼굴 관리 안 하거든요. 근데 저는 1일 1팩부터 시키거든요. 그래서 얼굴에 어떤 광을 만들고 윤기가 돌기 시작하고, 이 1일 1팩을 하는 하루에 그 15분의 노력을 하기 시작하면 얼굴이 빛이 나는 걸 느끼면서 운동을 하게 되고, 운동을 하면서 살이 빠진다든지 맵시가 좋아지면 그때부터는 뭐 식스팩을 만들고 싶어지고 막 이런 욕심들이 생기게 돼요. 그 관리의 첫 시작이 말하자면 내 인생의 어떤 마인드를 바꾸는 첫 걸음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관상은 저절로 타고났기 때문에 타고난 사람들만 누리는 어떤 혜택이 아니라 내가 얼마큼 관심을 갖고 내가 이 운에서 멀어지지 않기 위한 얼마만큼의 내가 노력을 하고 공을 들이냐가 어떤 결과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운이 열리는 건 내가 마음먹고 뜻먹었던 일들이 손대는 것마다 잘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굳이 어떤 사람한테 먼저 다가가지 않아도 사람들이 뭔가 좋은 기운이 있는 사람하고 뭔가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어떤 좋은 기운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을 하면 많은 곳에서 제안이 들어오고 협업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찾게 되고요. 많은 사람이 찾는 사람이 되다 보면 그만큼의 활동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나라는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나 그런 관계들도 많아지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많은 기회가 오게 되는 거죠. 관상에서 운이 열렸다는 말을 쓰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인가요? 그런 경우 많죠. 예. 구체적으로 일단 이제 딱 왔는데, 예를 들면 눈, 코, 입의 관상이 좋은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어떤 언상이나 태도나 그 다음에 얼굴에 그 갖고 있는 빛,
빛깔이 있거든요. 그 빛에서 이 사람은 지금 운이 완전 들어왔다. 지금 이제 이 사람이, 근데 본인들은 운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를 모르잖아요. 이제 저한테 점검을 받고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생각했던 걸 정말로 실행에 옮겨도 되는지 아니면 조금 이제 주저해야 되는지 이럴 때가 있잖아요. 지금은 망설일 때가 아니다. 지금 바로 질러라. 이렇게 얘기를 해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뭐 그게 이제 투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창업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동업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본인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좋은 결과를 또 낳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일반인들은 모르는 부자들의 눈매 특징이 있나요? 부자의 어떤 눈매 특징, 그거를 이제 사실 어떤 딱 하나로 특정 지을 수는 없거든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눈을 가졌으면 무조건 부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 사실 이제 관상에서 최고의 눈으로 치는 건 김연아 씨 같은 눈.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기에는 눈이 크고 쌍꺼풀이 짙고 뭐 부리부리한 눈이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김연아 씨처럼 약간 눈매가 가늘게 올라간 듯하고 무쌍인 그런 눈이 관상에서는 봉황의 눈이다 해서 무엇을 해도 집념 있고 끈기가 있어서 끝까지 뭔가를 해내고 그 다음에 그거를 성공으로 이끄는 눈이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눈을 갖고 있는 분들은 상당히 타고난 거에 있어서는 좋다고 말할 수 있죠. 귀나 입술 형태에서는 부정을 읽으실 수 있을까요? 입술 같은 경우는 좀 도톰하고 약간 조금 큰 입술이 좋은데요. 조금 그 입술이 관상에서 되게 좋다라고 제가 느꼈던 분을 말씀을 드린다면 송혜교 씨 입술 같은 경우가 굉장히 관상에서 좀 좋은 입술이거든요. 입술이 양옆으로 좀 길고 큰 듯하면서 약간 도톰하고 그러면서 입술의 색깔이 항상 이제 화장을 하지 않아도 입술 색깔이 되게 좋고 그러면서 입술이 이렇게 처져 있는 입술이 아니라 입매가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입술이 있거든요. 이런 입술을 가지신 분들은 어떤 배우자 운이나 연애 운도 좋고 그러면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재물 운이나 이런 운들이 좀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부자들의 얼굴에서 여유로움이 보인다고 하는데 관상에서 그 여유로움은 무엇일까요? 일단 우리가 이렇게 딱 그거는 이제 관상이라기보다는 좀 기운일 것 같은데요. 어떤 사람을 봤을 때 뭔가에 쫓기지 않고 항상 어떤 태도나 눈빛이나 행동이나 이런 게 조급하지 않으면서 늘 뭔가를 이렇게 사부작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나태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좀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급하지 않은 분들. 말을 너무 빨리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목소리가 너무 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말이 많은 것도 아닌데 그 미묘한 그들만이 갖고 있는 어떤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부자들이나 정말 재벌들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 그런 분들은 전혀 급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지금 어떤 계열사나 어떤 사업에서 설사 좀 돈을 까먹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그런 분들은 마치 야생 동물이 어떤 그 먹잇감을 기다리다가 이렇게 한 번에 낚아채듯이 그런 식으로 조금 몸과 마음의 어떤 그런 여유, 예, 그러면서 조급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렇게 사람을 대할 때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좀 듣는 쪽에 많이 속한다고 볼 수 있죠. 근데 보통 우리는 어떤 사업을 하거나 동업을 하거나 그러면서 잘 안 되거나 또는 어떤 사기를 당하거나 그랬을 때 대부분은 그 함께 했던 그 사람 탓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무언가를 함께 할 때 그 상대를 잘 알지 못해요. 내 얘기하기가 바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전달하는 데 급급하다 보면 상대에 대한 파악이 안 되거든요. 상대에 대한 파악이 안 돼 있으면 말려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이제 좀 듣는 여유, 그리고 사람을 좀 관찰하는 여유, 그리고 내 거를 좀 덜 보여주는 그런 여유 속에서 말하자면 어떤 기회나
또는 어떤 상대에 대한 어떤 파악이나 분석이 좀 많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익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자들은 어떤 피부톤을 가지고 있을까요? 말하자면 피부 색깔이 까맣고 하얗고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본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피부 안에서 이제 관상에서 굉장히 좀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관상에서는 어떤 얼굴에 점이나 상처, 주근깨, 검버섯, 주름 이런 것들은 운의 방해 세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 한두 개의 점을 뺀 나머지 점들은 웬만하면 다 빼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내 얼굴에 생기는 어떤 잡티나 주름이나 이런 것들도 늙어 보이는 게 싫어서 어떤 수술을 하거나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내 관상적인 차원에서 수술이 아닌 약간의 뭐 홈케어나 관리로 이런 것들을 좀 관리를 해서 운의 방해 세력을 하나씩 좀 제거하고 없애주면 훨씬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부자들이나 이런 성공하신 분들 보면 얼굴에서 그야말로 그 빛이 돌거든요. 그 빛이 도는데 관상에선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악을 빛나게 하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오악은 이마, 코, 양쪽 관골, 턱 이렇게 오악 5군데를 이야기하는데, 이 5군데는 자연으로 치면 높은 산에 비유를 해요. 그래서 산에 그 봉우리가 솟아있듯이 이마와 코와 양쪽 관골과 턱을 조금 빛나게 그렇게 관리를 하게 되면, 말하자면 밋밋했던 얼굴도 약간 입체적으로 보이고요. 빛이 더 나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관리를 좀 할 필요가 있죠.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관리로 안 될 때는 요즘 뭐 좋은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로 좀 이렇게 하면서 이제 관리가 들어가게 되면 어느 순간에는 그런 화장품이나 이런 도움을 받지 않아도 내 얼굴에서 빛이 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꼭 얼굴에 뭘 갖다 발라서가 아니라 금방 막 샤워하고 나와도 얼굴에서 빛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얼굴에 정말 이렇게 윤기가 있고 이런 분들은 운이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얼굴만 봐도 이 사람은 망하지 않겠다 하는 얼굴이 있었나요? 일단 첫 번째, 우리가 그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직업이나 활동성은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법령이 양쪽에 되게 잘 살아있는 분, 그 다음에 관골이 되게 잘 살아있는 분, 그 다음에 눈썹은 눈을 보호하는 지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눈썹이 관리가 안 돼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 볼 수 있는데, 이 눈썹 같은 경우는 3등분을 해서 보거든요. 천인지 해서 눈썹의 앞부분은 부모자리, 눈썹의 가운데는 자가 발달, 나의 노력, 그 다음에 눈썹의 끝은 일에 대한 성과, 마무리, 재물운 이거를 보거든요. 근데 눈썹이 관리 안 돼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눈썹이 굉장히 짧으신 분들이 있어요. 요 가운데쯤에서 끊겨 있는, 이렇게 뭐 토막 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얹어져 있는 분도 있고, 아예 눈썹이 너무 없으신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눈썹은 굉장히 고르고 윤택하고 눈썹의 모양은 좋은데 이 눈하고 눈썹 사이에 잔털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 눈하고 눈썹 사이에 잔털이 너무 많으면 운이 통할 수 있는 통로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목적지까지 차를 몰고 가야 되는데 그 목적지까지 가는 고비고비마다 뭔가 방해 요소가 되게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눈하고 눈썹 사이에 이 잔털이 정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눈썹이 고르게 이제 그 사람 관상에 맞는 어떤 눈썹의 모양 또는 길이, 두께, 이렇게 해서 이제 눈썹이 잘 정리가 되어 있으신 분들.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말하자면은 어떤 명품을 둘러서가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실은 흠잡을 데가 없이 이렇게 굉장히 좀 단정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자세라든지 눈빛이라든지 태도라든지 언상이라든지 이런 모든 조화를 되게 잘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돈도 많고 하는 일에 있어서도 상당히 조금 페이스를 자기한테로 끌고 가면서 어떤 어려움 없이 일을 잘 끌고 가는 걸 볼 수 있죠. 여기는 특히 좋은 점 위치니 빼지 말아라 하는 곳이 있나요?
그래서 제가 딱 두 군데를 남겨놨는데, 요 얼굴에 여기 이제 점이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 저는 원래 없었어요, 점이. 40대 때부터 이 점이 생겼는데, 여기 점을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아이유 점이라고. 아이유 씨가 이 점을 갖고 있거든요. 여기는 인기점이라고 해서 조금 어디를 나가서 사람들한테 좀 주목받고, 그 다음에 좀 인정받고, 사람들이 좀 호감 있게 많이 다가오게 만드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은 대인관계나 이런 거를 굉장히 좀 더 풍요롭게 할 수 있고 원만하게 할 수 있으니까 굳이 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점을 좀 많이 추천을 하죠. 모태솔로이신 분들, 예를 들면 그런 분들은 연애나 좀 인기가 있으면 좋으니까. 그리고 뭐 방송이나 또는 뭐 인플루언서나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이런 점을 갖고 있으면 뭐 나쁠 게 없으니까. 근데 예를 들면 내가 뭐 평범한 그냥 가정주부인데 뭐 어디 나가서 막 인기를 꼭 끌어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상관이 없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볼에 있는 이런 점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나의 어떤 말년운이나 좀 재물운을 상승시키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요런 점은 좋고요. 근데 요즘 젊은 분들이 약간 어떤 밋밋해 보이는 얼굴에 어떤 포인트를 주려고 요 눈 밑에 점을 찍으시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 점은 좋지 않아요. 그 점은 눈물점이라고 해서 내가 살아가면서 굳이 겪지 않아도 되는 일을 겪게 된다든지 또는 어떤 우한을 좀 접하게 될 수 있는 점이라 뭐 그 점을 찍었다가 지웠다가 하는 거면 상관없는데 아예 이제 영구적으로 이렇게 만드시는 분들한테는 좀 좋지 않다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코에 있는 점 같은 경우 있거든요. 이제 뭐 전지현 씨, 한가인 씨, 고소영 씨, 뭐 되게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예쁘신 분들이 그런 점을 갖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그 점을 따라서 찍기도 하시는데 사실 그 점은 약간 사치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괜히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자꾸 나가게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끔 뭐 일반 분들이 근데 전지현 씨, 고소영 씨는 그런 점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들은 그만큼 벌고 수입이 되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죠. 재물운이 제일 잘 들어오는 점의 위치는 어딘가요? 재물운이 잘 들어오는 점이라고 하면 이제 이쪽에 있는 점, 그 다음에 아니면은 입술 주변에 점을 하나 아주 살짝 갖고 있는 건 괜찮아요. 그건 복점이라고 해서 그건 괜찮은데 또 입술 라인이나 입술 안에 있는 점은 또 좋진 않고요. 입술 주변. 그래서 김남주 씨 같은 경우는 아마 이쪽인가에 점이 하나 있죠. 뭐 그런 점은 뭐 입술 주변에 있는 점은 괜찮아요. 관상으로 봤을 때 말년이 불행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관상에서는 말년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초년이나 중년보다 말년운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이 코 밑에 인중, 입술, 치아, 턱 이렇게가 이제 말년운을 보는 자리거든요. 말년운이라고 하는 이 나이는 이제 사실은 옛날 관상에선 55세부터가 이제 말년운이다라고 보는데 요즘은 한 65세 이 정도부터 이제 말년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인중이 좀 뚜렷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인중이 좀 길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입술이 또렷하고 입술이 도톰한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치아가 이렇게 새가 뜨거나 치아가 너무 울퉁불퉁하거나 뭐 덧니 같은 게 너무 많은 치아는 또 좋지 않고요. 그 다음에 하관이 너무 뾰족하거나 하관이 너무 살이 없는 그런 하관을 가진 분들은 말년이 좀 좋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하관이 U자형으로 아주 유연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각지지 않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말년에 그래도 적당한 재물, 그 다음에 적당한 건강운, 그리고 자식들과의 어떤 관계성 이런 것들이 다 좋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년에는 일단 어느 정도의 돈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또 말년에는 내 몸 간수 정도는 할 수 있을 정도의 건강운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뭐 돈은 많은데 건강이 안 좋거나 또는 예를 들면
건강이 좋은데 예를 들면 돈이 없거나 이것도 다 균형이 맞지 않는 거니까 다 적당하게 이런 것들을 잘 가지려면 이제 인중은 건강운을 보는 자리고요. 입술은 이제 나의 말년의 현금운을 보는 자리고, 그 다음에 이제 치아 같은 경우는 나의 어떤 복과 기운 이런 것들을 보는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뭐 치아가 좀 좋지 않거나 치아에 좀 탈이 생겼을 때 나중에 고치지 뭐 이러면서 그냥 지나다가 이 한두 개 빠지고 또 이 사이가 자꾸 벌어지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치아는 오복 중에 하나에 속하니까 치아를 꼭 관리하시는 게 좋고요. 치아가 뭐 새가 떠 있다 그럼 반드시 메꿔주시는 게 좋고요. 치아가 새가 떠 있으면 돈이 자꾸 새거든요. 예, 그래서 좋지 않고, 그 다음에 하관이 너무 뾰족하거나 그러면 반드시 건강운이 좋지 못하거나 뭐 자녀하고의 관계가 좋지 않거나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외로워질 수 있으니까, 나이가 먹어서는 너무 살을 빼는 거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조금 적당한 살을 갖고 있는 게 좋아요. 왜냐면 관상에서 적당한 살은 자연으로 치면 흙이거든요. 이 자연에 흙이 없으면 어떤 토양이 자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 그 신체에서 너무 살이 없는 건 돈이 없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말년운에, 그렇다고 해서 막 비만이 되라는 게 아니라 적당한 살은 내 말년의 노후의 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갈수록 얼굴이 처지는 분들이 계시는데 운에도 영향을 줄까요? 그럼요. 예. 그리고 그 얼굴이 처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하자면 얼굴이 처지기도 하지만 예를 들면 너무 이게 이제 관리가 안 돼 있어서 막 늘어져 있고 막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좀 좋지 않으니까 꼭 어떤 뭐 시술이나 수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집에서 할 수 있는 어떤 홈케어나 이런 것들로 얼굴이, 뭐 우리가 나이가 먹는데 안 늙을 수 없고 안 처질 수 없거든요. 근데 가급적이면 그 속도를 조금 늦춰라. 그러니까 요즘 뭐 유행하는 저속 노화, 이게 관상에서도 필요한 거죠. 말년운이 약한 분들은 어떤 표정을 많이 지을까요? 일단 말년운이 약한 분들은요, 표정도 표정인데 신세 한탄이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죽겠다, 못 살겠다, 내가 죽어야지, 이런 어떤 신세 한탄이 섞인 그런 표정, 그런 말, 그 다음에 또는 뭐 그런 어떤 궁시렁 막 이런 것들은 내 운에 절대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도 희망을 자꾸 품는 게 좋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희망 고문이 되는 게 싫다, 내가 뭐 지금까지 몇 살까지 살아보니 뭐 안 되는 건 안 되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먼저 포기를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뭐 나이에 상관없이 제가 아는 회장님들이나 이런 분들 70대 80대인데 진짜 청년같이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렇게 청년같이 살면 말하자면 그만큼 건강하고 그만큼 열정적이고 그만큼 또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도 젊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나의 어떤 마인드 또는 생각, 그런 태도, 그 다음에 나의 말 습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상으로 젊을 때 운이 좋은데 나이 들수록 나빠지는 얼굴의 특징이 있을까요?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중부터는 말년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년까지 관상에서 이 초년운, 중년운까지는 관상이 되게 좋은데 말년운의 자리를 보는 자리가 무너져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인중은 사실 건강운을 보는 자리인데 인중의 길이나 깊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뭐 치아에서 이제 운이 빠져나가고 돈이 빠져나가고 하는 거니까 치아 같은 경우는 충분한 어떤 치료나 이런 것들로 또 좋아질 수 있고, 입술 같은 경우는 여자분들 뭐 립스틱을 칠한다든지 약간의 필러를 맞는다든지 이런 것들로 또 좋아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살 관리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그 남들의 기준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가장 보기 좋은 어떤 몸무게나 가장 좋은 상태의 어떤 적당한 그게 있잖아요, 내가 보기에. 근데 이제
너무 혼자, 남들은 딱 보기 좋다고 하는데 혼자 막 다이어트에 빠져가지고 뭐 너무 심한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앞으로도 한 30년은 더 사실 건데 이제 난 다 살았다, 그러면서 본인이 본인의 나이를 말년이라고 규정 짓고 아예 이제 뭐 너무 관리를 안 하신다든지 이런 거는 안 좋겠죠. 젊었을 때 얼굴이 지나치게 화려하면 위험할까요? 그거는 보기에 화려하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고요. 또 보기에 너무 화려하지 않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고, 관상에서 이제 도화관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도화관상이라고 해서 특출나게 예쁘거나 그렇지 않은데 사람을 너무 끄는 그런 관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상에서 이제 백도화살, 홍도화살 이렇게 부르는데, 마치 복숭아 꽃이 핀 것 같은 그런 이제 얼굴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쁘고 잘생긴 건 아닌데 그런 묘한 도화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내 직업과 이 도화살이 맞을 땐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면 뭐 연예인이라든지 인플루언서라든지 또는 이렇게 남에게 많이 노출되는 그런 직업군의 사람들은 인기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도화살이 굉장히 내 인기에도 도움이 되고 또 나중에 배우자를 만날 때도 그게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데 나는 정말 그냥 조용히 살고 싶은데, 뭐 예를 들면 남자가 한번 붙으면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든지, 뭐 예를 들면 나는 조용히 살고 싶고 나는 딱 이렇게 한 사람만 만나서 잘 연애를 하고 싶은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막 삼각관계 막 문어다리 이런 것처럼 막 이렇게 남자가 꼬인다든지 여자가 꼬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소문이 막 무성하게 안 좋다든지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일반인들이 보기에 저 사람 너무 화려하게 생겼으니까 남자가 많이 붙을 거야, 여자가 많이 붙을 거야가 아니라, 관상에서 갖고 있는 그 도화 관상인 분들의 경우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죠. 고난이 많았던 분들에겐 단단함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보셨나요? 고난이 많았는데 단단함이 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눈에 굉장히 어떤 그런 좀 또렷함, 총명함, 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러면서 좀 내공이 분명하게 있기는 하죠. 근데 그게 얼굴에서 뭐 눈, 코, 입이 이러니까 단단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비교적 예를 들면 이렇게 이 눈썹부터 코끝까지는 관상에서 이제 중년운이라고 하거든요. 이 중년운이 되게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예측이 가는 관상인데, 이 말년운을 이렇게 되게 좋게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고난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이겨내서 나한테 체득화했구나, 이런 분들이 좀 있긴 하죠. 예. 관상을 봐주시면서 특이한 경험 있으신가요? 이건 제가 가끔 어디서도 얘기했던 거긴 한데, 제가 처음에 관상을 보게 됐을 때 어떤 손님이 굉장히 많은 돈을 주고 출장 상담을 이제 의뢰를 하셨어요. 그때가 제가 상담 시작한 지 한 3개월? 뭐 이랬을 때라서, 그냥 출장 상담이라는 거에 그냥 나갔죠. 나갔는데 그 출장 상담하러 와달라고 했던 장소가 경마장이었어요. 그래서 말 관상을 보고, 말 관상을 보고, 이제 저는 그 경마의 그런 룰을 전혀 모르는데, 거기서 한 시간? 그 정도 뭐 복승식, 연승식 하면서 막 뭔가 그 경마의 룰을 막 저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때 상담 시작한 지 정말 몇 개월 안 됐고 20살이었고 그랬으니까 그냥 무조건 출장 상담 나가서 이 사람이 원하는 걸 해줘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또 말을 맞췄죠. 그랬는데 그분이 진짜 이렇게 적은 돈으로 좀 많이 버셨거든요.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관상 보는 걸 이렇게 노름하거나 이런 분들한테 쓰여지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후에는 그런 출장을 안 나갔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죠. 관상 봐주시면서 제일 좋았던 관상과 에피소드가 무엇이었나요?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사람들은 관상이 좋다라고 하면 돈을 많이 벌었거나 지금 이제 현재 되게 유명하게 살고 있거나 이런 분들을 말씀하실 것 같은데, 저는 관상 상담을 35년 동안 하면서 정말 잊을 수 없는 분이 딱 한 분 계시거든요. 그분은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오셨던 분인데, 이제 약간 좀 불법 체류자처럼 이제 오셨었대요. 그랬는데 옛날에 그 뭐 단속 그런 기간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뭐 2명 정도가 뭔가 보증을 서주면 이분이 이제 한국에 불법 체류자가 아닌 저기로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식당 같은 데서 서빙을 하고 계셨는데, 그 식당에 단골로 오시던 분한테 되게 어렵게 부탁을 했대요. 그랬더니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서빙하고 성실한 거 보니까 한국에 아는 사람도 없는데 당연히 보증 서줄 수 있다 해서, 그렇게 단골로 오셨던 손님 2분이 보증을 서줬대요. 그래서 한국 생활을 되게 편하게 할 수 있었대요. 그러면서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분들이 오시질 않더래요. 근데 그분 다른 일행분들이 있길래 그분이 왜 안 오시냐 그랬더니 모르냐고, 지금 아프다고. 그래서 그럼 제가 병문안을 좀 가도 되겠냐 그랬더니 병원을 알려주셨대요. 그래서 병원에 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뇌졸중으로 이렇게 쓰러져 계셨던 거예요. 근데 가족분들이 다 이제 일을 하고 계셔서 가족들이 돌보지 못하고 이렇게 간병인 같은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근데 본인이 보기에는 그 간병인들이 되게 이렇게 그분한테 최적화되게 간호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들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일 끝나면 가서 이렇게 몇 시간씩 간호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분이 그분한테 그 도움 받았던 걸 꼭 갚아야겠다는 생각에 그분을 간호를 했는데 16년을 간호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상담 오셨을 때 나이가 50대 중반이었거든요. 39인가 8살부터 간호를 하시고 16년이 흘러서 본인이 50대가 됐대요. 전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16년이라는 그 시간을 잠깐 나에게 도움 줬던 분한테 그 빚을 갚는 마음으로 16년을 그렇게 드린 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냐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은 다시 태어나서 똑같은 상황이어도 그렇게 할 것 같다고. 왜냐면 한국에 아는 사람도 없었고 본인하고 어떤 연고가 있었던 게 아닌데 자기가 한국에서 정착할 수 있게끔 선뜻 손을 내밀어 줬던 그거에 보답할 수 있는 게 그분이 아파서 누워 있었기 때문에 자기 할 수 있는 보답이 그거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굉장히 깊은 감동을 받았고, 저런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관상이 아닐까. 그리고 너무 그분이 16년 동안 간호를 하면서 돈도 제대로 벌지 못하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 일반적인 사람으로 봤을 때 그분이 뭐 화려하지도 않고 되게 멀끔하지도 않았고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초라한 외모에 가까웠는데, 우리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되게 화려하고 엄청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지만 사실 고마움을 잊거나 또는 그런 보답을 모르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자랑하면서 살게도 바쁜 사람들이 많지 않나 라고 봤을 때 저는 그분의 그 온화한 그 표정, 그 말투, 그리고 지나간 세월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분의 관상을 1등으로 꼽고 싶어요. 살아있는 부처 같은 느낌이었어요. 예. 행복한 얼굴은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느껴지는 걸까요?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나타나죠. 예. 뭐 우리가 사실 물론 연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갖고 있는 어떤 고민 또는 고충 또는 지금의 현 상태를 사실은 다 가리거나 다 감출 순 없어요. 눈에서라기보다는 사실은 전체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에서 그런 게 좀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죠. 관상적으로 편안한 관상의 구조가 있나요? 편안한 인상을 갖는 구조라는 것은 딱히 없고, 사실은 편안한 거라는 거는 글쎄요, 관상적으로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관상에서 편안한 인상이라는 거는
말하자면 인생에 큰 굴곡이 없고 그냥 무난하고 평탄한 삶, 이걸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관상적으로 표현한다면 사실 이 이제 머리카락이 나는 이곳을 이제 발제라고 하거든요. 이 발제라고 하는 곳부터 여기 눈썹까지가 초년운, 그 다음에 눈썹부터 코끝까지가 중년운, 그 다음에 코끝부터 턱끝까지가 말년운, 이렇게 봐요. 그래서 상정, 중정, 하정, 이렇게 해서 초년, 중년, 말년 이렇게 보는데요. 사람들의 인생이 다 제각각이라 초년이 되게 힘들었는데 중년, 말년이 좋은 사람도 있고, 초년에는 너무 좋았는데 예를 들면 중년에 되게 힘들었다가 말년이 좋아지는 사람도 있고, 초년, 중년, 말년이 다 힘든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게 태어나서부터 죽는 날까지 되게 무난하고 평탄하신 분들 있거든요. 그런 관상은 이 상정, 중정, 하정의 이 균형이 되게 균등하고, 그러면서 한쪽으로 운이 너무 몰려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마가 너무 크고 이 중정과 하정이 뭐 적당하다든지 이러면 초년엔 운이 좋았는데 중년과 말년이 되게 이제 조금 더 점차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관상의 균형이 잘 맞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편안한 인생을 살았고 굴곡이 없으니까 편안한 관상과 인상까지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성형이나 생활 습관으로 얼굴이 바뀌면 관상도 많이 바뀔까요? 바뀌죠. 예. 근데 내 관상을 모르고 성형을 하면 그게 가끔 오시는 손님들 중에 그것 때문에 관상이 더 안 좋아진 경우들도 있고요. 근데 내 관상을 점검을 받고 이 관상에서 아주 최소한의 어떤 것만 조금 더 노력을 했을 때는 관상을 조금 더 베스트로 만들 수도 있고. 성형을 통해 나빠진 케이스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너무 이제 관상에 집착을 하다가 저희 손님 중에 한 분은 손끝까지 손을 댄 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정신병이 왔어요. 그러니까 손금에서 절대 손대면 안 되는 그런 두뇌 자리를 잘못된 거죠. 본인이 이제 책을 보고 이렇게 한다고 한 건데, 그리고 또 시술을 해주는, 성형을 해주는 그 의사분들이 관상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관상가가 보는 베스트의 관상과 성형외과 의사가 보는 베스트 예쁜 관상은 다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가끔 보면 제가 이렇게 댓글 같은 것도 보면 미남 미녀가 관상이 좋은가 보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남이라고 관상이 좋거나 미녀라고 관상이 좋은 게 아니에요. 저희는 그 머리끝에서 발끝까지의 조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언상, 태도, 또는 뭐 걷는 자세, 앉는 자세, 눕는 자세, 이런 모든 게 다 관상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이쁘고 잘생겼는데 언상과 태도와 모든 것이 좋은 경우도 있고, 또는 그냥 일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못생긴 얼굴인데 관상이 좋은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그렇게 뭐 관상이나 이런 운이 좋아지려고 너무 하다가 지나치게 예를 들면 그렇게 이제 손끝까지 손을 대서 안 좋아진 경우도 있고, 또 예전에 어떤 손님은 딱 지금 여기까지다, 이 이상은 얼굴에 손대면 너무 벗어나는 거다, 그리고 본인 지금 운도 너무 안 좋을 때라 이럴 때 몸에 칼 대는 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성형하시다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너무 과유불급, 너무 욕심을 내서 그런 거죠. 예, 너무 지나치게. 뭐든지 적당한 게 좋죠. 그리고 우리가 조금 모자라게 태어난 부분은 예를 들면 다른 어떤 습관이나 태도나 또는 어떤 표정이나 이런 것들로 만들어 가려고 해야 되는데, 돈 들여서 그냥 완전히 나의 본질은 없애고 다 갈아치우려고 하면 내 운명도 말하자면 그렇게 다 바뀌는 거죠. 혹시 관상 보면서 이 사람은 나중에 큰 위기를 겪겠다라는 느낌이 든 적 있으신가요? 뭐 그런 경우는 너무 많죠. 예를 들면 이제 관상에서
이 눈썹과 눈썹 사이, 여기는 관상에서 인당이라고도 하고 명궁이라고도 하거든요. 인당이라고도 하고 명궁이라고도 하는데 왜 두 가지 명칭이 있냐면, 명궁이라는 이 명칭은 그 사람의 어떤 수명 또는 건강 또는 어떤 사고수 이런 걸 보는 자리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요 인당이 이제 굉장히 좀 밝고 수려하고, 그러면서 손가락 두 마디 정도가 들어갈 정도의 넓이와 간격을 갖고 있고, 이제 어떤 주름이나 상처나 이런 게 없어야지 좋은데, 어떤 이제 너무 인상을 쓰는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 인당에 이렇게 내천자 주름이 착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조금 좋지 않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으면 조금 뭐 그런 걸 좀 가릴 수 있는 안경을 착용을 하라든지, 아니면 그런 걸 조금 뭐 줄일 수 있는 어떤 크림 같은 걸 발라본다든지 시술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들을 취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그게 너무 심하게 딱 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고수나 이런 게 좀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이걸 빨리 조금 처치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나마 여성분들은 좀 이제 이런 관상이나 이런 걸 또 많이 상담도 하시고 또 뭐 이렇게 귀담아 들으시는데, 남자분들은 요즘은 좀 달라졌지만 예전에는 아우 난 얼굴에 그런 거 안 한다고 막 그러시면서 가셨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아주 큰 사고가 나서 조금 안 좋게 됐던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관상에서 이 눈 밑에 여기는 이제 와잠이라고 해서 여기는 자녀운이나 또는 본인의 건강운을 보는 자리거든요. 근데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와잠이 몇 센치가 내려와 있냐, 색깔이 어떠냐, 주름이 몇 줄 가 있냐에 따라서 그 건강운을 보는 자리가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의 그 와잠의 형태에서는 뭐 전립선이라든지 뭐 신장 이런 쪽에 안 좋은 게 보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뭐 뇌혈관 질환이나 이런 게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이 와잠이 너무 좋지 않으니 여기는 약간의 시술을 하거나 안경을 쓰고 다니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조언을 드렸는데, 그분 같은 경우도 몇 달 있다가 이제 뇌졸중으로 휠체어 타고 오셨던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관상을 바꿔서 꼭 부자가 되기 위해서 관상을 바꾸거나 관상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동안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편안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남의 얼굴만 보는 게 아니라 내 얼굴을 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얼굴만 봐도 그 사람의 진짜 성격이 다 드러나나요? 아, 그럼요. 왜냐하면 또 관상 중에 하나가, 관상의 마지막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게 심상이거든요. 심상. 근데 우리가 이제 마음가짐을 어떻게 갖고 마음을 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내 관상이 달라지고 또 내 인상이 달라지고, 그러면서 내 운명이 달라진다 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관상 자체에서 마음을 조금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의 그 운들이 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성격하고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심상과 성향, 성격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하고 그런 분들의 어떤 문제점을 또 이야기를 하면서 또 고쳐나가고 하죠. 겉으로는 친절해 보여도 속은 다른 사람은 얼굴에 티가 나나요? 네. 티가 나는데 그냥 일반인들도 그냥 조금 저런 거는 그 선생님이 좀 안 좋다고 했지라고 하는 거를 캐치한다면, 예를 들면 그냥 너무 항상 웃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람이 항상 그렇게 늘 웃을 수 없거든요. 예. 이제 어느 정도의 뭐 표정 관리는 할 수 있겠지만, 왜 너무 지나칠 정도의 어떤 친절과 배려가 너무 몸에 배어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그런 어떤 친절과 배려가 가짜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의 이면적인 면에서는 본인 내면에 쌓여있는 스트레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밖에서는 잘하는데 안에 가족들한테는 되게 좀 오히려 친절하지 못하다든지 오히려 안에서는 본 모습이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조금 너무 도가 지나칠 정도로 친절하거나 배려한다 그러면 나한테는 좀 편하게 해도 돼 라고 얘기하면서 좀 그걸 좀 본 모습을 좀 끌어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친구나 동료 중 오래 함께 가면 좋은 관상은 어떤 모습인가요? 너무 지나치게 직설적이지는 않되 조금 그 솔직함이 배어있는 분들 있잖아요. 말에서라든지 어떤 행동이나 태도에서라든지 아까도 말씀 잠깐 드렸는데 예를 들면 너무 사람 눈을 쳐다보지 못한다든지 너무 하늘 위 천장만 본다든지 너무 땅만 본다든지 이런 분들은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눈을 많이 마주치고 그러면서 좀 본인의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그러면서 경청하는 자세가 있는 분들은 그래도 평생 갈 친구로는 베스트. 하관 운명설, 일리가 있는 말인가요? 일리 없습니다. 어떤 유튜브 방송에서 걸그룹 멤버 중 한 분하고 하관 운명설만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커플 불러다가 그런 걸 했었거든요. 근데 하관이 닮았기 때문에 이들이 운명인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함께 한 시간이 되게 길거나 연애를 했거나 함께 산 그 시간이 길면 그만큼 취향이나 습관이 좀 같이 비슷해지거든요. 먹는 거라든지 어떤 행동이라든지 태도라든지 또는 뭐 어떤 버릇이라든지 그러면 약간 닮아져요. 그러니까 같이 만나고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닮아진 거지 그 하관이 닮았기 때문에 운명인 건 아니에요. 얼굴만 봐도 이 사람은 리더가 될 사람이다 라는 게 느껴질 때가 있나요? 리더가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보면은 이렇게 어깨가 말려 있거나 그러신 분들은 거의 없어요. 어깨가 좀 활짝 열려 있고 그래서 항상 조금 이렇게 시선이 앞을 응시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관찰력이나 또는 어떤 분석력 이런 게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멀리서 누가 어떤 행동을 한다든지 하더라도 다 보고 있거나 또는 기억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알면서도 모르는 척 넘어가 주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나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거를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섬세하고 굉장히 조금 관찰력 있고 그러면서 또 분석력 있고 좀 이렇다고 말할 수 있죠. 근데 리더도 되게 여러 종류의 리더들 있잖아요. 되게 이렇게 추진력 있고 밀어붙이는 리더들이 있고 조용한 리더가 있고 그래서 이제 리더들 같은 경우는 관상에서 보면 일단 이마를 보면 좀 알 수 있는데 이마가 굉장히 적당한 넓이 그 다음에 적당한 높이를 갖고 있으면서 그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 보면 이마가 너무 잘생겼다 그리고 이마에서 유난히 빛이 난다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관상에서 남자의 이마는 출세운을 보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남자의 그 관상에서 출세운을 보는 자리에 이마가 유독 이렇게 밝으신 분들이 말하자면 이렇게 고관대작이나 조금 이제 높은 위치에 있으신 분들이 좀 많고요.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여자의 이마가 남자의 출세운을 보는 자리거든요. 내 배우자의. 그래서 여자들의 이마가 또 굉장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특별한 일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내 남편이나 내 아들이 좀 리더가 되거나 출세를 한다든지 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남자들은 어깨, 그 다음에 이마 이 두 곳을 보면 어느 만큼의 이제 리더십이 있고 이분들이 어느 정도 출세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대충 보이죠. 돈이 많은 관상과 건강이 좋은 관상은 다르다고 볼 수 있나요? 아니면 연결되어 있나요? 달라요. 예. 왜냐면 보는 위치부터가 달라요. 그래서 돈이 많은 관상은 전태궁, 그 다음에 코, 입술이라면 건강운을 보는 자리는 이 눈썹과 눈썹 사이 여기 인당, 명궁, 그 다음에 여기 와장, 그 다음에 인중 이렇게 보는 것 자체도 완전히 다르거든요. 관상에서.
그 위치하고 있는 자리부터도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건강운과 재물운은 좀 다르죠. 그리고 건강한 사람이 재물도 있고 재물이 있는 사람이 건강도 있다라고 또 보장할 수도 없죠. 이거는 좀 약간 다른 측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관상이 좋아 보이기 위해서 관상가님이 하시는 습관 꿀팁이 있을까요? 열심히 하고 있지 못하고 저도 바빠서 되도록이면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는 건 1일 1팩. 예. 왜냐면은 가장 돈이 적게 들고 수고가 적게 들면서 가장 효과가 빠르거든요. 그래서 얼굴에서 이 빛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가장 많이 하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어떤 특별하게 방송이 있을 때 아니고는 화장을 아예 안 하고 다니거든요. 아예 민낯으로 다니는데 립스틱은 열심히 칠해요. 왜냐면 입술이 재물운이기 때문에 현금운. 마지막으로 전달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일반적으로 많이들 관상에 대해서 요즘은 관상은 과학이다 라는 말도 있고 관상에 또 많이 관심을 또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요즘 트렌드가 예뻐지는 게 아니라 관상에 좋게 예뻐지는 게 요즘 트렌드고 유행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요즘 MZ분들이 그렇게 관상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뻐도지면서 더 운명을 밝게 하고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관상 관리에 조금 더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얼굴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관상에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버릇, 습관, 언상, 걸음걸이, 앉는 자세, 눕는 자세 모든 게 다 관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보고 있지 않아도 항상 CCTV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더 밝게 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늘 태도와 언상과 모든 것에 신경 쓰시면 좋겠고요. 가장 요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댓글, 그 다음에 뭐 카톡, 이런 내가 쓰는 글도 언상에 속하거든요. 예, 그래서 안 좋은 댓글을 쓴다든지 안 좋은 글을 쓴다든지 욕설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다 내 운을 망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왕이면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글만 쓰고 좋은 말만 하고 살면 더 얼굴도 더 빛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